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을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무제표 보고 그러면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내재 가치적인 측면을 막 분석하고 파고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기술적 분석을 되게 맹신하면서 하기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분석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서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차트를 보고서 이거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 최소한 이제 지지저항 정도는 파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박스 파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딱 그린 거죠. 이거 2,000원부터 해서 6,000원까지 검은색 박스로 되어 있는 큰 박스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지고 중간에 이제 노란색 선을 그어놨는데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마디 가격이 되는 이 부분도 노란색으로 쭉 그어봤더니 얼추 이게 지지 저항 같은 느낌이 드네, 리듬감이 있게 딱 됐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을.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이평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지지 저항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애매한 게 나옵니다. 애매한 거. 지금 이렇게 딱 그려놓고 보니까는 뭐 그럴듯한데 사실 애매한 포인트는 어디서든 찾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넘어간 것도 그럴 거고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여기 노란색 선 보면은 요 위에는 얼추 여기 이렇게 좀 지지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 한번 보자고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다 막 꿰뚫어져 있는 거잖아요. 차트 중간에 노란색 선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니네? 근데 또 여기는 또 뭐 이렇게 저항의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파고들다 보면은 사실 맹신하지 않는 이상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갖게 돼요. 야, 이거 맞나?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충분히 분명히 연습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많이 봐서 이런 거 잘하는데 막상 실전 케이스가 되면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고민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분들은 아유, 해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거를 어느 순간 딱 손을 놓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너무 맹신해도 문제고 기술적 분석이란 거는 뭐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어디다 치워버리면서 그냥 자기 뭐 마음대로 주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되게 큰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기로에 서 있거든요. 저희 클럽에서도 그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오늘은 이런 기술적 분석, 지지 저항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보이는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매매하는데 어떻게 적용시켜서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 팁을 좀 중요하게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 분석 너무 중요하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저는 빼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트레이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이론적으로 어렵진 않거든요. 이론은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고 좀만 이해하면 쉬워요. 근데 그게 실전 매매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왜 적용이 안 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가 오늘 진짜 이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거예요. 맹신하냐 아니면은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평가절하하고 그냥 이거 뭐 어차피 복불복이잖아 이런 식으로 치부하느냐. 나도 모르게 이 양극단으로 그냥 마음을 딱 갈라치기 해버린 그 상태가 문제인 거다. 저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면은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면 맹신 쪽으로 조금은 쏠려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매매를 할 때요. 기술적 분석을 했어? 여기 지지야? 바닥이네? 사야지? 왜 지지라는 어감이 좀 여기가 저점인 것 같고 여기서 지지되면은 받쳐주니까 주가 끌어올라갈 거 죽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거기서 수익 내주고 나오면은 될 것 같잖아요. 막 이런 데서 보면은 나 많이 먹을 생각 없어. 이런 데서만 팔아도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 맞을 때도 많죠. 근데 또 이럴 때는 안 맞고 막 애매해지는 거죠. 이게 매매에 바로 적용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지하는 힘이 있으니까 사기 좋은 타이밍일 거다. 그러므로 나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여기서 사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반대로 저항일 때는 팔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끝에 가면은 그 생각에서 매매가 몇 번 잘 되고 나면은 그 생각이 좀 더 굳어지면서 그래? 저항 앞에서 팔고 지지에선 사고 이런 식으로 좀 공식화되는 경향도 되게 많거든요. 클럽에 이제 처음 가입한 신입생 분들 중에 주식 경력이 뭐 10년 이상 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좀 할 줄 안다. 하게 되면 지지 저항을 요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기술적 분석을 사용할 때 하나의 부품으로 사용하거든요. 저는 지지 저항을 통해서 강도까지 봐요. 이 강도를 보고서 그 강도에 비례한 비중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무조건 사냐 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살 거면 얼마나 사는데 팔 거면 얼마나 파는데 이 얼마나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론적으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포커스가 여기서 지지니까 산다, 저항이니까 판다가 아니라 지지니까 얼마나 살까, 저항이니까 얼마나 팔까, 이 얼마나로 포커스를 좀 바꿔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지저항이라고 해서 이게 맹신할 정도로 무조건 신뢰해야 될 정도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는 모두가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아이 그래 그거 신뢰할 수도 없는 건데 그냥 치우자 이렇게 또 되는 것도 이제 문제라서 이게 양극단인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 지지저항이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 거는 아니다. 신뢰할 만하다. 근데 그렇다고 맹신하지 말자. 그렇다면 이제 남는 거는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인데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게 이 지지저항의 강도를 보고 그 강도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컨트롤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 강도는 어떻게 보고요? 그 비중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조금은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케이스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 4차원 부근을 1번이라고 하고 요 3차원 부근을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1번이 저항의 강도가 더 세다고 볼 겁니다. 그냥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그리고 2번이 저항의 강도가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때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이거를 실전 매매에선 저는 이 저항도 단순히 높다 낮다가 아니라 그거를 더 세분화해서 매매하긴 해요. 실전에서는. 뭐 이거는 경험과 노하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도 같이 하면서 익숙해지면 좋은 거고 단순하게 큰 틀에서 정리하게 되면 저항이 세다, 저항이 좀 안 세다 뭐 이 정도로 분류해도 문제는 없는데 저항이 센 경우에는 이것도 어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 저항이 세면 내 보유 비중,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적정 비중, 저는 이제 이걸 기준 비중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나오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중심 비중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낮게 만듭니다. 저항이 셀 때는 낮게 만들었다가 여기서 끝나면은 그랬는데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 여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전환할 때 저항이 센데 그래서 나는 적정 비중보다 낮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 잘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적정 비중보다 낮게 만들고 그 이후에 다시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적당한 비중보다 높게 만들어주는 거. 이 두 개의 콜라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반되는 케이스죠. 정확히 말하면 상반되는 것도 아닌데 저항의 강도가 좀 약하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LC 당초 내가 다룰 수 있는 적당한 비중보다 굳이 힘들게 낮출 필요는 없어요. 비슷하거나 애초에 그것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판단할 때 실전에서는 어떨 때는 내 기준 비중보다 좀 낮춰야 되고 어떨 때는 내 기준 비중보다 좀 높게 갖고 가도 되고 이러니까 이거 뭐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야 이런 혼란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걸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저항이 셀 것 같네. 만약에 그게 파악이 되면 거긴 다 팔아야지.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 거인데 사실 그렇게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다 팔고 나서 저항 세가지고 맞고 떨어지면 나중에 다시 사면 그냥 비중 줄인 거보다는 비중을 많이 줄인 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는 거일 텐데 라는 합리성도 이제 부여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뭔가 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을까요? 그쵸. 저는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이게 양극으로 가면은 좋든 싫든 내가 원해서 했든 그렇지 않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의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양방향 중에 홀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의 매매로 점점 돼요. 나 여기 저항이 센 거 같아서 다 팔았어. 근데 올라가면은 나는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주식에서 맞고 틀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 특징이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다가 나중에 헷갈려지는 거죠. 이거 맞아? 이렇게 흘러가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그런 이유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전략 매도 절대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또 아니에요. 전략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전략 매도를 한다면 오케이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정말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내가 제대로 매매해서 수익 극대화나 아니면 최대한 이 안에서 회전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내면서 제대로 컨트롤을 해보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양극이 아니라 양방향을 항상 열어야 돼요. 양방향 중에서 한쪽이 딱 맞았었을 때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나한테 유리한 이 두 가지 양방향을 다 잡을 수 있어야 그래야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원리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토대로 컨트롤을 직접 시켜보고 매매를 하는 거를 딱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어설프고 뭔가 이거 아닌데 자꾸 왜 한 방향으로 쏠리지 이런 의구심은 남는 거죠.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런
이런 걸.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단타 영상 같은 것들은 좀 많이 공유가 되잖아요. 공유하기가 쉬우니까 뭐 쇼츠로도 공유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뭐 한 번에 샀다가 한 번에 팔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매매에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잘 네. 들고 뭐 관리하고 그러다가 막 저항이야? 그럼 다 팔아야지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상승을 다 놓치게 되고 그게 만약에 단타였으면 스캘핑이었으면 또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러려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이거는 단타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이제 내가 리스크도 관리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뭔가 그런 좀 궁극적인 목적성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그 단타 논리가 들어와서 저항이니까 다 팔아. 뭐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마인드가 바뀌고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태가 뭐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단타 저도 좋아하고 분명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 투자자한테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내 자산을 키우고 수익을 잘 내에 있어서 단타 필요합니다. 근데 단타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단타로만 무조건 자산을 성장시킨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냥 더 쉽고 더 다양한 많은 매매들을 복합적으로 균형감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거고 단타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이 똑같은 매매를 하면서도 이 안에서도 단타는 단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이 종목 비중 잘 지켜가면서 스윙 치면서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항상 양극단으로 하나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얘기, 저항과 그 지지의 강도가 셀 때 비중을 어떻게 덜어내고 채우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들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요 중간 지점을 못 찾고 있는 거를 봅니다, 저희가. 왜냐면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지금 당장에 저희 운영하고 있는 투자클럽에 계신 회원분들만 해도 수백 분이 돼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매매일지 남기는 거, 그분들이 어떤 후회를 하는지, 어떤 게 부족해서 질문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내피셜이 아니라 그런 매일 보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 투자클럽을 만으로 7년을 했는데 그 거쳐간 분들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단타 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 완전 맹신해서 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뭐 술에 숫한 듯 당연한 얘기 하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너무 그렇게 맹신해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좀 주식이란 거를 본질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자산을 성장시키고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억, 20억, 30억 뭐 이런 주식 자산을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성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술적 분석을 맹신한 단타만으로는 어려워요. 뭐 안 된다고까지는 말 못하겠는데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방향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좀 영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 같은 영역이라서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지대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좀 맛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상, 저도 이제 주식을 10년 넘게 했거든요. 경험상 여기에 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정보를 나누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유튜브로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전 투자 클럽 거기 오시면 어니스트님 매매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고 배우고 하나하나 비중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얼마에 몇 프로 막 이런 거 사는 거 다 지시 받아가면서 따라하고 배워가고 그렇게 실력 키워갈 수 있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들 풀어내거나 추가로 수익 내는 것들도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7년 동안 수많은 회원분들께 검증 받아오면서 해오고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믿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공지사항 설명되어 있는 링크 걸어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